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 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저기 PD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유로송 비전 컨테스트를 다 알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찐 서대문의 독립운동가. 예, 정말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기도 서대문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사형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도 당했고. 잠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곳하고 돌아가신 곳이 요 동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네, 그렇죠. 다 그냥 같이 네. 걸어서 그냥 그러니까. 한 10분 안에 네. 다 될 수 있는 그런 참 묘하죠. 그러니까 네. 한 집에서 나서 뭐 그냥 그 집에서 쭉 살다가 그 집에서 돌아가셔서 서대문의 독립운동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분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 그 사건, 네. 그 거사를 일으켰을 때 살던 집도 또 서대문. 그러니까요. 예, 부가연동에 네. 지금의 그 송학선 의사는 뭐 그래도 많이 여기저기서 요즘에는 그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아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926년 그 순종의 장례 때 네. 나중에 그 장례일 날 60만세 운동이 나는 거고요. 네네네. 전에 우리 그 소개했던 권오설 네네네네. 의사나 이런 네네. 분들 그 이제 장례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4월 말에 순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조문을 오던 그 일본인 송학선 의사는 그 사람이 일본 총독인 줄 알고 아, 예. 총독인 줄 알고 그 죽이려다가 네. 결국 죽이긴 했는데 누군가들을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 총독은 아니었고. 그렇구나. 그 일본의 여러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일본 민간인도 아니고 일본의 아주 그 힘 있는 민간 단체 임원들을 결국 이제 죽게 만들었던. 네. 그걸 이제 창덕궁 금호문 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해서 금호문 의거라고 보통 합니다. 네. 그 주역인데요. 네. 송학선 의사. 네. 무슨 독립운동 그 가로서 그런 세력들과 함께 뭐 활동을 하거나 그런 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활동을 하신 분이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순수한 민간인 평범한 그냥 청년 노동자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청년 노동자가 그냥 순전히 개인의 신분으로 그 일을 벌인 거고요. 체포돼서 그 이듬해 1927년 5월 19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이토 총독이 테라우치 총독 그다음에 또 누구였더라? 아무튼 세 번째론가 부임한 총독인데 네. 오는 날 그 서울역에서 죽을 뻔했죠. 그쵸. 강호규 네. 그것도 제가 소개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강호규 의사 네. 얘기하면서 죽을 뻔했고 이때 물론 뭐 본인이 직접 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때도 본인을 타겟으로 노린 이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총독 임기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228 알아요. 그 친위 쿠데타 같은 그쵸. 거 있잖아요. 미국 일본 군부에서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일본의 거잖아요. 그 젊은 장교들이 그 천황 그렇죠. 독립해가지고 그러려고 천황 중심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쿠데타 일으켜버렸죠. 그때 암살당해요. 이 사이토 총독이 아무튼 그랬고요. 자, 출생 서대문에서 했다고 아까 소개드렸죠. 네. 천연동 128번지. 천연동.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지도에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128-1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부가연동에 이제 1921년, 22년 경부터 살게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거기도 그 당시 이제 이게 신문에 정말 전면이 다 이 기사로 도배될 정도로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 신상이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때는 또 개인정보 이런 거 없었지. 고양군 연희면 아현북리 27번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가연동 27번지. 부가연동 27번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랬고 사망도 서대문연구소. 서대문연구소. 그랬다는 것이고요. 어린 시절에 좀 고초를 겪었어요. 이제 개인사긴 하지만 그냥 가난했고 집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병도 알았어요. 예. 커서는. 그래갖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드리자면 1909년에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10대 초반. 10대 초반이 되거든요. 예. 늦게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이제 서대문 공립보통학교라는 데에 이제 재학 중에 네. 그때 집이 망해서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서대문 공립보통학교라는 게 어느 학교인지 사실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언론 기사에도 서대문 공립보통학교, 서대문 공보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서대문 공립보통학교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이제 하나 가능성을 두는 게 이제 미동 초등학교. 미동 초등학교. 그게 서대문에 있던 공립보통학교는 그 미동이 그때 유일했어요. 유일했다. 네, 유일했고. 그러니까 그 집도 천연동이고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서대문 로터리랑 가까우니까 거기를 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공립보통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이제 지금의 금화초등학교인데 죽천 공립보통학교 처음에. 그거는 24년에 생기고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다닐 그러니까. 수가 없고요. 서대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이제 소학교.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 심상소학교라고 지금의 정동 창덕여중 창덕여고 자리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네. 요게 나중에 서대문 국민학교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름이 바뀌다가 70년대에 이 학교는 폐교되고 저 종로에 있었던 창덕 그 학교가 이제 이 학교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송학선 의사를 기록한 어떤 기록에는 이게 서대문 심상소학교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그 공립보통학교와 소학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따져봐야 그걸 되는데 따져봐야죠. 조선인 학교가 보통학교고요. 소학교 일반인 심상소학교가 일본인 학교입니다. 그러면 소학교 그래서 거기를 다녔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미동 초등학교가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거리도 멀잖아요, 거기가 더. 따지면 조금 더 멀죠. 조금 더 멀죠. 어차피 걸어가면 뭐 한 몇 분 차이겠지만 그 조선인들은 그 1910년대 이제 총독부가 마련해 놓은 그 교육제도에 의하면 그리고 그 서대문 심상소학교가 또 1914년인가에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9년하고 안 맞잖아요. 9년하고 안 맞는데. 그 조선인이 이제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그래서 무슨 고보 그치. 게 사실 지금의 고등학교 과정이라기보다는 중학교에 가깝고요. 그러네요. 조선인의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은 대학 제도를 안 둡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전문학교가 3년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학교 4년, 고보 4년, 전문학교 3년 11년. 이래봐야 지금 고등학생 나이에요. 고등학생보다 고등학생보다 어리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문학교에 해당하는 걸로 또 경성제대 예과. 그러니까 일제는 대학을 허락을 안 하고 경성제대 외에는 대학을 허락을 안 하고 그 자기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정도에 준하는 경성제대 예과와 전문학교를 둔 거고요. 그 당시에 연희 전문 학교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오늘날의 대학 과정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배출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럼 조선인들은 갈수록 더 이제 열등한 존재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는데 일본인 제도가 이제 일본인 심상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그리고 이제 대학교 3, 4년 있고 그 사이에 고등학교를 또 뭐 2년을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학제랑 비슷하네요. 그래갖고 요게 1910년대, 20년대 초까지 총독부가 만든 조선교육령에 의한 학제예요. 나중에 20년대 지나가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연차가 비슷해지는데 여전히 이제 내용적으로 차별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종종 예를 들면 뭐 경성 제1고보, 뭐 휘문고보 이런 데를 나와서 바로 일본에 있는 동경제대, 교토제대,
혹은 서울에 있는 경성제대로 바로 못 갑니다. 그렇군요. 다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 그게 왜 그 윤동주도 연희전문학교를 거치고 네. 일본에 있는 대학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같이 아 그러네요. 네, 그 친척 송몽규도 연희전문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을 들어가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의하면 이게 대학 가기 전 과정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얘기가 이제 너무 나가는데 아무튼 서대문 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아마 미동초등학교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니다가 결국 학교를 졸업을 못 맡은 거죠.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네. 뭐 어떤 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가 이제 멀리 타지에 떠나서 생활을 했고 송악선 의사와 동생들이 있었는데 네. 동생들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 의거가 있은 후에 이제 기자들이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동생들 이름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바로 아랫 동생, 셋째 동생 이렇게 있는데 둘째는 또 학선이고 또 학선이라고 우학선 또 우자 써서 그러니까 송우학선. 네, 그러니까 다 송학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학선, 여기는 삼학선, 자기들은 그렇게 부른다는 또 다 식구들이. 송학선이에요? 예. 그래갖고 정확하게 호적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 보면 그 어머니가 둘째는 또 학선이고 셋째는 삼학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동생인 삼학선과 싸웠다는 얘기가 또 이런데 삼학선이 네. 이 양반은 학선인데 왜 동생이 왜 삼학선이야? 맞아요. 이게 둘째가 또 학선, 셋째가 삼학선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동생들하고 송학선 의사도 막 떨어져서 지낸 것 같아요, 식구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다시 모여서 살게 됐고 이제 18세 때부터라고 어느 기록에는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재판 기록에 보면 판사가 이제 묻습니다. 그 피고가 그 대정 5년에서 6년 경부터 일을 한 그 남대문에 있는 이제 일본인이 주인인 그 농구 상점에 취직을 해서 다녔다는데 대정 5년 6년이를 그게 1917년 1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송학선 의사가 이미 성인이 된 거죠. 17년, 그러네요. 18년이면. 18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18세 때부터 일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 판결 판사의 저기에 따르면 대정 5년 6년부터 일했다는데 맞느냐? 그러니까 송학선 의사가 맞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그 남대문에 있는 그 일본인 그 농기구 상점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뭐 호미 팔고 이런 데가 아니고요. 대형 농기구. 그러니까 뭐 양수기, 뭐 발동기, 뭐 탈곡기 이런 거 취급하는 큰 상점이었대요. 수입상이었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봤고 거기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아현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북아현동으로 이사를 하고 근데 그 1922년쯤부터는 그 각기병에 걸려서 더 다니질 못하고 근데 이제 아빠 일하면서 이때 차별도 겪고 그리고 그 이제 아프니까 아마 강제로 해고가 됐던 모양이에요. 뭐 정확히 해고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면서 또 그런 어떤 반일 의식이나 그런 감정이 강해진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몇 년을 병을 앓다가 1925년쯤에서야 병이 이제 나았나 봐요. 한 3년 만에.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리를 한 거죠. 거의 거동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성품은 굉장히 조용했고 가족들의 증언에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동생 그 또학선 씨의 말에 의하면 결벽증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갖고 막 뭐 발을 계속 씻었다 그러고 집에서도 어머니도 깔끔해갖고 뭐 음식도 막 그렇고 아무튼 청결한 거를 유독 좋아했던 근데 이상하게 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되게 흠모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그 사진을 보게 됐는데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본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일찍부터 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총독을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몸이 좀 나은 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1925년 경부터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총독 사진 같은 게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될 거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런 걸 이제 구해 가지고 이제 누군가 이제 얼굴 도면을 이제 익히고. 눈에 익혀 놓고 네. 어느 날 이제 뭐 일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뭐 지나치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성사진관이라는 데가 이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부엌에서 양식용 이제 칼, 예, 양식용 칼? 예, 그러니까 식기인데 예, 예, 예. 칼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구해서 잘 갈아뒀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1926년이 되어서 장충단에서 이제 봄 가을에 자전거 대회가 열렸어요. 장충단 공원에서. 엄복동 씨 이때 얘기 나오는 건가요? 네? 이때도? 엄복동이 네, 이때인가요? 엄복동이 이 해는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네. 이 대회에서 뭐 여러 차례 우승을 했었습니다. 엄복동이. 네. 그 자전거 대회 가면 이제 인파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게 이제 밀감과 얼음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병을 오래 앓았으니까 뭐 일도 못했을 거고,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식구들 이제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생계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고, 그 이제 뭐 일단 이걸로 이제 장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옷을 잡히고 돈 3원을 구해줬대요. 자본금으로. 그 이제 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해 봄에 장충단 그 자전거 대회가 5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서 열리도록 계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참고로 엄복동 엄복동. 이분도 서대문 연구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훔치다가. 자전거도 절도해가지고. 그 얘기도 다음에 한번 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시절은 아니고 좀 지나서 이때는 아직 자전거 영웅이던 시절이고 좀 지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물건도 구매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장사 준비를 하느라고 며칠을 보냈겠죠. 순종이 4월 26일 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매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 자전거 대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문제도. 네, 그래서 열렸는지 어쨌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송학선 의사는 이제 그걸 준비하느라고 하던 기간에 이 이제 부고를 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사흘밤을 곱게 들어와 자더니 하루는 점심 때 들락말락해서 미친 것처럼 다른 박질을 해서 집으로 오더니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샤스 바람에 옛날 표현으로 양복 저고리를 둘러 입고는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다. 그래 아마 자기는 어머니 생각에는 과일을 누구한테 급히 맡기고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헐레벌떡 나가나 보다 그런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종 사망 소식을 듣고 분명히 총독이 문상을 올 거다. 그렇지. 생각해서 이제 빈소가 차려진 창덕궁 앞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어쨌든 이제 뭐 한복 차림이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선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법하니 이제 약간 양장으로 갈아입고 간 거겠죠. 그리고 아마 그 뭐 이렇게 그 장사를 하려고 나선 길이었으니까 무슨 뭐 두루마기 차려입고 이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칼 같은 것도 아마 감추는 것도 어려웠겠죠. 복식이 요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양복 옷도리가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용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망 당일부터 그 이튿날 계속 대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기를 하다가 그때 우리 그 60만 세 얘기하면서 일제가 이미 그 고종황제 장례식에 그러니까 크게 되어가지고 3.1운동에 크게 되어서 굉장히 그 이때 이 경계를 삼엄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이제 본인이 그냥 평범한 오히려 평범한 군중 그러니까 뭐 혹은 일본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3일째 기다리던 3일째 4월 28일 이제 정오쯤 돼서 딱 봐도 자기가 신문에서 익힌 사이토 총독이랑 닮은 사람이 타고 있는 고급 이 무게차가 심지어 이제 차 무게차라고 하는 건 뚜껑이 없는 차. 옛날 그 클래식카들 이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세 사람인가가 타고 있었대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창덕궁 들어가는 걸 보고서는 아 중독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네. 1시간 후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도 왜 얼굴을 알잖아요. 그쵸. 신문에 보도돼. 그러니까 총독 아니냐, 총독 아니냐 그렇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금호문 밖으로 그 금호문이 어디냐면 지금 창덕궁 가시면 그 매표소 뒤쪽에 그 이제 북촌이랑 이어지는 그 맞아요. 창덕궁 옆 담길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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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예. 그 연문입니다. 금호문이. 아, 예, 정문이 아니고 네, 그 예, 도남문이 아니고 그 옆으로 그 지금 그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쪽으로 나올 퇴장하는 때 방식. 옆으로 이제 나온 예, 거죠. 예. 예. 그 이제 거기서부터 잠깐 내려오면 지금의 율곡로랑 다시 만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차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율곡로 쪽에서 지금의 안국동 쪽으로 꺾어서 네. 그렇게 이제 경로가 그렇게 되는데 인파가 많으니까 그치, 서행을 맞죠. 한 거예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차에 타서. 뛰어오릅니다. 어. 예. 한 손으로 잡고 그 무게차 그대로 이렇게 앞에 뭐 하나 잡으면 그쵸, 그쵸. 원래 탈 수 예, 있잖아요. 그쵸.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뛰어올라서 총독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제지하는 사람 네. 이제 칼로 찌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쉽지 저는 않잖아요. 아까도 지금 양식용 그러니까요. 양식용이라면 고기 써는 그 칼을 네. 갈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얇잖아요. 예. 이거 잘못 찌르면 자기 손만 본인 다치는데 손이 진짜. 그 날 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어떻게 이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찔렀어요. 네. 찌르고는 그 차에서 이제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비규환이 됐겠죠. 그 그쵸, 주변이. 그쵸. 네. 그러고는 이제 경찰들이 쫓으니까 거기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고 중간중간 이제 또 경찰들이랑 격투가 격투하고. 벌어지고 그래서 일본인 순사 한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조선인 형사 조선인 순사 그 서대문 경찰서 근무했대요. 네. 오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중상을 입히고 그 오아무개 씨가 이제 며칠 후에 사망합니다. 그걸로. 그다음에 송학선 의사가 이제 칼로 찔렀던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 중에 총독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죽진 않고요. 2년 후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제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하고요. 근데 이제 이 송학선 의사는 내가 총독을 찔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랑 격투를 하면서 도주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 휘문고보 앞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게 현대사옥입니다. 네. 현대사옥짜리 휘문고보 앞에서 붙잡혀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경찰 순사들이랑 대치를 하다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또 교문 쪽으로 뛰어와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만세 부르라고, 만세 부르라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막 격투 끝에 붙잡히게 되는데 신문 과정에서 자기가 찌른 사람이 총독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땠을까 또 기분이 되게 그러니까 송학선 의사도 굉장히 황망했겠지만 일본 측도 그냥 일본인 대상 그 뭐 살해 사건이 아니고 총독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해나가는 않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는 기사에 이게 다 돼서 특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너무 많고. 그치.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 그 죽인 사람이 그냥 일반인은 아니었던 거죠. 일반인은 아니에요. 제지하려다가 죽은 사람이 그 국수회라고 이게 야쿠자들이 만든 그러니까 이제 극우 단체죠.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그 노동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테러하고 그런 국수회 이제 그 부회장 다카야마 다카유키라는 사람이 이제 즉사했고요. 총독이 아닌가 해서 찔렀던 그 사람은 사토 토라지로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중의원을 3선을 했고 오. 이때 조선에 왜 와 있었냐면 이제 경성부 협의회라고 그 일본 인민회의 이제 이사 자격이었고 경성부 협의회라는 게 이제 경성부윤 일본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서울시장. 서울시장 같은 자리에 네. 경성부윤의 자문기구로 요게 나중에 이제 지방의회 비슷한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여기 조선인과 일본인이 이제 아마 이 당시에 동수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 대표인 거예요. 조선에 와 있는 거의 일본인 대표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해외 그 사이트 같은데 이제 옛날 사진이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봤는데 그 사이토 총독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백발에 이렇게 가리마를 하고 그 실제 체격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이제 풍채가 좋아 보이고 근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이토 총독이랑. 그러니까 충분히 오인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실은 그 식민 통치에 사실은 그 하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죽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을 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해도 뒤집어질 판인데 네. 사실은 사이토 총독을 죽이려고 해서 하다가 실패한 게 이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런 거고. 놀라운 게 몇 년을 아팠던 사람이 소위 말 야쿠자가 옆에서 말리는데 야쿠자를 랑 싸워서 속된 말로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경찰들하고도 격투를 벌여서 두 사람이나 무슨 힘이었는지 무슨 그거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낳고 나서 안산에 올라가서 수련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뭐 무술이라도 조금 이렇게 수련을 하셨는지 아프신 사이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요 정도 다음 하고 시간에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론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재판 과정들 뭐 듣기로는 또 뭐 60만세 운동에 어떤 뭐 이렇게 불도 좀 지폈다 뭐 이 사건이 뭐 영향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셀린디온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소개할 때 잠깐 언급했었던 뭐였더라 제목이? My Heart Will Go On. My Heart Will Go On. 많은 명곡 중에 그래도 타이타닉의 주제 가장 유명한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의 경영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